잘하는 탈을 쓴 XX가 양산에서 라면 먹고 오이 살고 생쇼를 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던 거, 은폐, 조작, 사건 무마, 검수완박. 이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사람들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지금 33%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유가 뭘까? 그래서 두 사람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어요. 문 전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저는 뉴스를 굉장히 쭉 5년 동안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난 정부하고 현 정부의 차이가 뭘까? 과연 이 두 분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상승돼서 기준금리를 미국에서 올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사실 제일 잘하는 거는 사주 푸는 거예요. 윤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주에도 이제 사주 푸는 데만 좀 전념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조금 해볼게요. 제가 2년 전에 처음 이 방송을 조국 사태 터지고 나서 문 대통령을 처음 제가 사주를 풀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진짜 할아버지 이 모습으로 진짜 선량한 계일주의 특징을 제가 잘 알거든요. 가장 선한 모습으로 국민을 속이고 그 다음에 어떤 꼭두각시를 내세워서 탤런트 같은 정치를 할 거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 2년 전에 방송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문 대통령의 사주를 몇 번 풀어봤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어떤 핸디캡이나 약점을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계일주하고 사귄 여자들이 보면은 사귈 때는 절대 몰라. 근데 헤어지고 나면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 6개월, 1년 주면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속았고 이 사람한테 많은 걸 줬지?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주가 이제 계일주의 특징인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면이 이제 찢겨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요 며칠 전부터 그 북한 어민들 2명이 판문점에서 진짜 잠깐 저도 이제 거기 가봤지만은 걸어 올라가면 한 1분이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리인데 12분 동안 안 가려고 하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 이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넘어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포승줄에 물려서 눈도 가리고 넘어갈 때 아마 그 클러주고 나서 통곡을 하고 또 가기 싫어해서 그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자해를 하고 근데 그거를 요새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그때 당시에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얘기하니?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다 속은 거잖아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그런 사진도 공개가 안 됐고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언론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추적해갖고 다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 그걸 언론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TV를 봤을 때 흉악범 16명을 죽이고 쉽게 말해서 귀순하사도 없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방송에 이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나는 죽어서도 북한에 가서 죽고 싶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다 드러난 게. 근데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은 왜 지금에 와서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왜 지금에 와서 얘기해?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 속였는데 왜 이제 와서 알고 왜 난리치냐 이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드러난 사실 지금 완벽하게 수사는 안 됐지만 드러난 사실로 보면 그 사진에서 보면 그 사진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귀순 의향서도 썼고 그리고 16명을 선상에서 죽이고 넘어왔다는데 배를 보니까 조그만 배에서 사실 18명이 탈 배도 아니더라고.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살해가 됐다 그러면 혈흔도 있을 거고 DNA 채취도 돼야 되고 그걸 얼마든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군 정보다 이래요. 군 정보는 얼마든지 북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치범이야. 어떤 밝혀진 건 없으니까. 근데 배 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한으로 예를 들어서 한계선을 넘으면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걔네들끼리 꼭 잡으라 했을 거고 누가.
그럼 잡아야 되는데 남한으로 넘어가면 잡을 수 없으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16명 죽인 흉악범이다 하고 지네들끼리 통화를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뭐 저라도 예를 들어서 남한에 내려가면 못 잡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해양경찰이나 이런 데서 다 감청하는 걸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도. 그러면 허위 정보를 퍼뜨려서 퇴거, 우리 남한 해경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흉악범이다 그러면 재판을 받게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감옥을 보내든지 또 예를 들어서 증거가 없으면 내보내든지 그래서 그 전자발찌를 차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뭐 흉악범들한테는 나오는 전자발찌를 채우듯이 관리를 하면 되거든. 지금 사실 북에서 뭐 마약사범이나 살인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 한 23명이라고 어제 방송에서 나오더라고. 근데 왜 이 두 청년만? 근데 그 시기적으로 제가 뉴스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때 한참 부산에서 아마 아세안 그 회담이 있었어요. 그 아세안 회담에서 그때 당시에 뉴스 보면은 뭐 김정은 수령님이라 그러죠. 김정은 수령을 좀 내려와서 좀 참석해 줬으면 하는 구애를 했던 시기예요.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트럼프 와가지고 회담 열 때가 가장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러면 또 다시 정권을 잡고 또 선거 때 잘하는 거 있잖아요. 퍼주기. 그 다음에 북한 김정일이 만나고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래야 또 정권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던 거를 다 감출 수 있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전 정권에서 되게 잘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되게 좋고 모든 게 잘 돌아간다 그러면 전 정권에서 되게 잘했던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지 2개월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경기가 좋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기름값이 안정이 되고 모든 경기가 좋았으면 5년 동안 전 정권에서 되게 잘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근데 전 정권에서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전 전기요금 절대 안 올렸어요. 선거 날까지도 그 전까지도 올려야 된다고 막 한전에서 빚을 너무 많이 지니까 지금 뉴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선거 전에 한 1년 전에도 그걸 올려야 된다고 얘기해서 끝까지 안 올렸어요. 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죠. 국민들 속이고서 살짝 올린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나서 뻔히 언론에서 그 전기세 올리는 거 가지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안 올린 사람이 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어때요? 밀어놓은 거예요. 다 뭉갰어. 그게 한두 가지냐고요. 뭉갠 게. 그 요번에 이 강제 북송도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 예만 들어봐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양의 탈을 쓰고 목 같은 짓을 했어요. 제가 방송이라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말로는 성공한 대통령이래.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 30대 애들이 대거 이탈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시지가 올려서 집값 올리게 한 건 전 정부예요. 그 대출이자가 싸니까 진짜 한참 그 방송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 다 사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집값 폭등시킨 건 전 정부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젊은 애들이 이러다 집 못 사는 것 같다 해가지고 대출 다 받아가지고 집 사고 그게 윤 대통령 책임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기름값 올라가니까 미 정부에서도 어쨌든 기름값 올라가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어차피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니까. 그럼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안 올리게 되면 주식 진짜 2000선 바닥으로 떨어져요. 왜? 외국인들이 다 돈 빼가지고 환율 때문에 돈 빼갖고 나가니까. 이것도 윤 대통령 책임인가요? 또 한 가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매도 없앴을 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했다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잘한 게 아니더라고. 공매도 금지하니까 주식이 막 올라갔죠. 3000선까지 가까이 올라갔다고. 물론 저는 그 전에 뻔히 알면서 뺐어요. 주식을 다 올라갈 때. 그러면서 제 방송에서 한 얘기 했어요. 절대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거나 안 좋을 때 주식이 아주 폭락했을 때 그때 사라 그랬죠. 그리고 남들이 다 올랐다 할 때는 그때 가서는 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다 진짜 빚내가지고 대출받고 뭐하고 있는 돈, 주식은 있는 돈 갖고 자기가 투자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막 1억만 있으면 5배까지는 신용융자를 해주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신용융자 받아가지고 이자가 싸니까.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지니까 기름값 올라가고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해서 어차피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를 안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돈을 다 빼갖고 나가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물가도 작고 증시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돈을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같이 이렇게 레벨을 맞춰야 된다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지금 영끌이나 작년에 그 뒷차 탄 주식한 사람들이나 다 누구 욕을 하겠어요. 금리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올린 거니까. 그거 참 조금만 더 생각하면 원인이 누군가. 국민을 속이고 자기 편만 챙기고 그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속이고 나서 지금은 또 어디가 있어요. 양산에 가서 지금 어제는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무슨 오이 그 재배 오이 먹는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수염 기르고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오이 먹고. 저는 속으로 생쇼하네 그랬어요. 생쇼하네.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나서도 퇴임하고 나서도 또 국민들을 속이고 앉아있더라고.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사주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철저하게 선한 척하면서 그 다음에 인사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운동권 출신에다가 어디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방송에서 왔다 갔다 빌빌거리는 사람 국정원장, 그것도 정과 있는 사람 국정원장을 앉혀놓고 그러고 나서 적당히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용하다가 그 토사공평시킨 추미애 장관이 대표적인 그 토사공평이에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내가 당했다 하는 거를. 1년 지나면 안 되니까. 그래야 이 개일주의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말로만 인권 변호사지 인권 변호사가 어떻게 어떤 그 쉽게 말해서 수령님 초청하려고 그 특사라도 제발 좀 존엄하신 김정은 수령이 특사라도 파견될까 하고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재물을. 뭐 원시대대 뭐 쉽게 말해서 사람을 재물 바치듯이 그 젊은 애들이 쉽게 말해서 끌려가기 싫어서 진짜 소도 어딘 도살장 가면은 예를 들어서 끌려가기 싫어서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 비참한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 진짜 천일공로한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걔네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12분 동안 저항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사람들 보고 패널들은 나와가지고 조국에서 죽고 싶다? 북한에 가서 죽고 싶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미안해서. 저승에 가서라도 이렇게 만든 책 꼭대기 있는 사람 마음껏 저주하세요. 저는 옛날 신병을 알아서 영혼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원혼이야. 원한 맺힌 혼. 가만두겠어요? 아마 양산까지 찾아갈 거라고. 영혼이 돼서 원혼이 돼서 찾아갈 거라고. 그럼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인권 따지는 민주당이 할 짓이냐고 이게. 비례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그때는 내가 잘 속였지? 속아서 몰랐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 소리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면서 걔네들 하는 얘기 있죠 항상. 정치보복. 정치보복이 아니에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은폐하고 조작하고 사건 무마해서 뭉개고 그거를 지금 정당하게 이제 수사를 하는 거야. 정당한 정부가 들어와서 윤 대통령 보세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광화문 시대다 해갖고 선거에 단성되고 나서 경호 문제, 경호하기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아방궁에서 산 사람이에요. 청와대 공개하고 나서 얼마나 아방궁 80평짜리 침대에서 그걸 만든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런 데서 아방궁처럼 살았어요. 국민을 속이면서. 이상한 법을 뭐 종부세인가 뭔가 만들어가지고 피땀 흘려서 번 돈 뜯어가지고 지네들 지 와이프 옷이나 사주고 사치나 하고 세금 뜯어다가 돈 풀고 선거철만 되면 돈 풀고 그걸 다 봐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때요? 국민하고 약속 지키려고 자기 한 말 지키려고 물론 못 지킨 말도 있어. 뭐 군 장병한테 200만 원 준 그것도 민주당에서 하도 퍼준다고 하니까 선거인 이겨야겠고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은 지키잖아요. 청와대 그 아방궁 버리고 용산에 들어가신 분이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쉽게 말해서 했던 거를 좀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뭐 인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최소한 운동관 출신보다는 엘리트 검사가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복헌 금감원장 어디 은행 가서 앉아가지고 대출하는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참 좋게 보이더라고. 정말 인사 이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최소한 국민을 안 속이잖아. 국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대통령은 공무원이야 최고. 그럼 누가 애국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쉽게 말해서
양의 탈을 쓴 사람의 그 수행쇼를 믿는 국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슴이 아파. 사실 이런 부분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 될 문제예요. 거기 가서 재판받아야 돼. 그 엠네스티에서도 한 얘기 있죠. 고문을 할 수 있는 나라에다가는 절대 보내지 말라는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미국 FBI 가가지고 국제법 잘 지켰다고 서약한 거예요. 똥 싸질러 가는 거를. 다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정부는 운동권 정부예요. 이제는 엘리트들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무원 할 일이 뭐예요? 제가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전 정권, 문재인 정부가 5년 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 꼴이.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00%가 부도예요. 국채를 그렇게 남발하고 천조 빚을 졌어요. 천조 빚을.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지 긴축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사를 하고.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윤 대통령 되고 이제 저는 사주만 잘 풀어서 사주 공부하는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사주만 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보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폐 조작 사건 무반 달인들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운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강제 북송한 서훈 사주하고 박지원 국정원장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사실은 좀 일반 철학관에서는 조금 풀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건 제가 노하우라 말씀은 못 드리고, 이 사주는 역행을 했을 때 갑오, 을해, 경오, 근데 신은 이제 모르고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일단은 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이 무토의 힘이 조금 있어서 종으로 못 간 사주예요. 사주에는 이제 외격이 있고 내격이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종으로 가는 사주가 있는데 이 무토의 힘 때문에 종으로 못 간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일단은 신약 사주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 사주는 조그만 금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근데 흙이 작다. 근데 이런 사주를 풀려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불이 2개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조금, 해주에 있는 이 무토 힘을 받아서 물이 아주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땔감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이 사주를 쉽게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 숯불고깃집에 한번 가보셨죠? 근데 숯불고깃집에 갔는데 그날따라 숯이 되게 많은 거야. 그 다음에 땔감이 많다. 숯이 많다. 그러면 이 돌판이 되게 작으니까 이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그럼 어쨌든 이 돌판이 들어올 때나 이 금이 고기 한 점 있으면 호로록 탈 거 아니야. 그러면 고기가 많아야 들 타니까 이런 사주는 본인, 형제, 친구 관계가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게 항상 필요한 거니까. 친구가 필요한 거고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길을 막아주는 게 이 토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그럼 이런 사주는 굉장히 효자겠죠. 왜 그러냐면 이 돌판을 막아주는 이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끔찍히 위하는 아들이다. 다 뭐든지 해주는 엄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이 숯불이 강하면 어때요? 이 고기가 다 타버리니까 자식이 별로 아버지를 좋아하진 않고 효도하는 자식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윗사람이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이 많으면, 이게 뭐 철학관에서 그러죠. 이 땔감은 이제 본인한테는 재성이라 그래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땔감이 많으면 여자가 많다. 이게 아니에요. 여자를 만나게 되면 불이 강해지겠죠. 불이 강해지니까 이 고기가 타버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면 패가 망신한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결혼을 조금 신약하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땔감이 들어오면 불이 강해지니까 이 고기가 타버리거든. 그래서 여자가 많은 게 아니라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별로 인연이 없겠죠. 아버지가 이 땔감이기 때문에 불이 강해지니까 이 고기가 다 타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인이 힘은 빠지지만 이 물이 있겠죠. 이 비가 오면 아무래도 이 불길을 잡아지니까 이걸 한신, 중간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힘은 빠지지만 불은 끄는 게,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사주에서 성격을 이제 보려고 그러면 일단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나 분석이나 잔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리 회전하는 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조금만 공부해도 시험을 되게 잘 봐요. 왜냐면 이 머리, 심장의 기운이 강하니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거는 의심이 많고 되게 신중하다. 그러니까 성격이 양면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뭐 아파트나 집을 살 때는 많이 봐요. 또 옷을 살 때도 많이 봐요. 근데 한번 딱 이 집이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그날 딱 도장을 찍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되게 그러니까 신중한 면도 있고 급한 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3일 만에 북한으로 올려보낸 이유는 확실한 믿음이 딱 생겼을 때 빨리 처리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주를 보면은. 근데 이제 누군가 뭔가 지시를 내렸겠죠. 지시를 내렸으니까 이 화가 급한 마음에 북한에서 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충성하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좀 아시안 게임에 올 수 있을까? 급한 마음에 아마 빨리 올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에 해당하는 건 믿음되지만 건강으로는 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위산이 적게 나오니까 소화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렇게 많이 못 먹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이라는 건 이제 본인인데 본인, 형제, 친구 이렇게 신약사주들은 윗사람 말에 이렇게 저항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 부리기는 쉬워요. 왜냐면 이 불이 윗사람이거든. 이 불이 본인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불이 강하니까 이 금이 녹으니까. 그리고 이 금이 약한 사람들은 되게 유유부단해요. 금이 많은 사람은 숙살 기운이라서 굉장히 강해요. 절대 이렇게 누가 시킨다 그래서 잘 하진 않는 성격인데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신약하면서 금이 약하기 때문에 말을 잘 듣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도 토가 많으니까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하는데 운이 나쁠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주학적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금이 들어왔을 때는 항상 운이 좋아요. 토나 금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체력은 약해요. 왜냐하면 소화력도 약한 데다가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호르몬이 조금밖에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지구력이 약하고 정력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지 쪽도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담배는 안 피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담배 폈다가도 끊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운을 왜 3년 전에 그런 짓을 했을까? 이 천인 공로한 짓을 왜 했을까? 이 사주에서는 지금 59대운에서 지금 현재 69세인데 이때 사화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운이 굉장히 좋게 살았어요. 39부터는 땅이 들어왔고 그다음 49에서는 10년 동안 경진, 이 토금으로 대운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예를 69세부터 한 5년 동안을 쉽게 말해서 59, 60, 61, 62, 63세 사중부터 64세까지는 굉장히 대운으로 한 20년을 산 사주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관직은 다 한 거예요. 진급도 빨랐고 승진도 빨랐고. 근데 이 사화 때 요게 이제 68세, 67세, 66세 아마 66세 때 이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때는 이 사화가 들어왔던 거예요. 이 사중에 있는 지장간에서 병화기간에 일어났던 일이다. 이 병화는 굉장히 강한 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많은데 3년 전에 불이 굉장히 강할 때 이 대운을 우리가 60%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많은데 또 60% 불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 고기가 다 타버리는 일을 그때 저지른 거예요. 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까? 왜냐면 그 다음 대운이 올해가 지금 69세인데 임오대운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비가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서쪽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미국에 뭐 체류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강제로 끌어오고 저기 전까지는 안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올해 운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이에요. 올해는 땔감이 들어오는 운이에요. 이 땔감이 인호합파
그 다음에 이 해수가 이 불길을 잡아주고 있는데 인해한목해가지고 전부 이 땔감하고 불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관제수예요. 근데 이제 갇히는 관제수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축술미 이 세 개가 들어왔을 때가 갇히는 관제인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불이 강하니까 뭐 가서 깜빵에서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관의 구설, 뭐 재판이나 법적인 문제는 구설에 오르고 이럴 수는 있어도 갇힐 것 같지는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달부터는 쉽게 말해서 8월이 되게 되면 8월 7일부터는 무신이 들어와요. 한 3개월 동안에 이 토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무마가 될 거예요. 3개월 동안은 편안해지겠죠.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물론 사주에서 운으로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무신, 기후, 경술로 흘러가니까 달에서 어쨌든 토금으로 10%가 막아주니까 구설은 조금 잦아들어도 이런 건 있어요. 역학에서 3년 전에 이 불길이 60% 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 나중에라도 그게 이제 달이 나쁘거나 또 이럴 때, 올해는 일년운이 나쁘지만은 어쨌든 3년 전에 이 불이 들어와서 자기가 행동했던 거는 평생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당장 8월 달부터는 8월 7일부터는 이제, 왜냐면 5, 6, 7월 달이 5, 6, 7월 달이 달에서 불이 강하니까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뭐 드러나려고 해서 드러난 게 아니라 운이 나쁘기 때문에 4, 5미로 흘렀거든요. 5, 6, 7월 달이. 그러니까 이게 7월 25일까지 4, 5미로 흘러가니까 3년 전에 이 불이 강할 때 행동한 게 이 달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음 달부터 한 3개월 동안은 토금으로 흘러가니까 조금 진정이 될 것 같다. 그렇지만 이 3년 전에 일을 행한 거는 또다시 불거질 거다. 법정에서. 오늘은 박지원 사주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인권 변호사라는 그냥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이렇게 했어도 참 이게 저건데, 인권 변호사라는 탈을 쓴 XX가 양산에서 라면 먹고 오이 살고 생쇼를 하는 게 정말 짜증이 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